혹시 외출하실 때 습관처럼 외출 모드 누르시나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난방비 주요 폭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맞습니다. 가스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기사 많이 보셨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개별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에 따라서도 절약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 집에 딱 맞는 난방비 절약법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개별 난방, 지역 난방 모두 해당하는 외출 모드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외출 모드가 에너지를 아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 진짜 목적은 난방비 절약이 아니라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최소한의 동파 방지 기능입니다. 보일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외출 모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23도로 생활하다가 8시간 동안 외출하며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깥 기온이 5도면 우리 집 실내 온도는 단열 상태에 따라 15도에서 17도까지 쉽게 떨어집니다. 이때 집에 돌아와서 다시 23도까지 온도를 올리려면 보일러는 5도에서 7도의 온도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치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가스양이 꾸준히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시간 정도의 외출은 현재 온도보다 2에서 3도, 즉 23도였다면 20에서 21도 정도로만 설정하고 나가세요. 그럼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왔을 때 금방 따뜻해지고 가스비도 훨씬 절약됩니다. 외출 모드는 여행이나 출장처럼 2일 이상 혹은 더 길게 집을 비울 때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맞는 난방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일러에는 크게 2가지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안 실내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바닥에 흐르는 물 온도를 기준으로 난방을 합니다. 대부분 실내 모드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 방식은 단열이 잘 되는 집에서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집이 좀 춥거나 컨트롤러가 창가 쪽에 있다면 바닥은 이미 뜨거운데도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바닥에 흐르는 물 온도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보일러에는 이 기능이 온돌 모드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집처럼 난방수라고 표시되고 온도를 직접 조절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결국 바닥 난방수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실내 온도 23도는 익숙한데 난방수 온도 40도, 50도 하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우선 난방수 온도를 40도 정도로 설정하고 2~3시간 지내보세요. 만약 춥다면 50도로, 덥다면 45도로 조절하며 우리 집만의 최적 온도를 찾아두시면 겨울 내내 가장 효율적인 난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 난방을 쓰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온수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로 두면 대부분 70도까지 물을 끓이느라 가스를 낭비합니다. 보통 샤워하실 때 제일 뜨거운 물이 아니고 중간 정도쯤에서 찬물 섞어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온수 온도를 저로 먼저 설정해보시고 좀 더 따뜻한 걸 원하시면 중으로 설정해서 사용해보세요. 불필요한 가스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난방 아파트는 온수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보일러의 전원 관리입니다.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일러 전원을 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일러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도 운전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스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원을 다시 켤 때마다 떨어진 실내 온도 복구에 더 큰 에너지가 듭니다. 보일러 전원은 항상 켜두세요. 네 번째는 보일러 효율을 극대화 시켜주는 단열법입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은 바로 단열 뽁뽁이인데요. 하지만 무작정 모든 창문에 붙이는 것보다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열 손실이 가장 심한 곳부터 공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북쪽 창문입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하루 종일 차갑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베란다처럼 가장 넓은 창문입니다. 창이 클수록 빼앗기는 열도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대봤을 때 찬바람이 느껴지는 우풍이 심한 창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창문에 붙일 필요 없이 이 취약 지점들만 잘 막아줘도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그만큼 덜 돌려도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 비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정말 유용한 예약 기능입니다. 보일러마다 방식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 집 보일러를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반복 예약 기능입니다. 이건 설정된 시간 동안 가동과 정지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숫자 20을 맞추면 20분 가동, 40분 정지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밤새 보일러를 켜두자니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끄자니 새벽에 추워서 깨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밤에 잠잘 때 아주 유용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20도는 30 정도로 맞춰두면 최소한의 가동으로 밤새 훈훈함을 유지해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예약도 요새 보일러에 많이 탑재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몇 시간 후에 난방을 시작해라는 명령인데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집을 미리 데워놓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집에 온다면 11시간 정도 집을 비우잖아요? 그럼 퇴근 2시간 전인 오후 5시쯤 보일러가 켜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아침 8시에 나갈 때 9시간 후에 켜지도록 예약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약 기능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우리 집의 난방비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볼까요? 첫째, 짧은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가 아니라 현재 온도에서 2도에서 3도만 낮춘다. 둘째,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실내 공기 온도 혹은 난방수 온도를 직접 조절한다. 그리고 개별 난방은 온수 모드를 저로 설정하자. 셋째, 열 손실이 가장 큰 북쪽 창문부터 뽁뽁이를 붙인다. 넷째, 보일러 전원은 항상 켜둔다. 마지막으로 반복 예약과 시간 예약을 현명하게 활용하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방법들 외에도 여러분만 아는 특별한 난방비 절약 노하우가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공유해주세요.